네, 사항카투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난광토건, 한직칼 등 한 15종목 정도가량 되는데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제외를 좀 시켰고요.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거래량이 적은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처럼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은 사실 제가 전망이라는 걸 놓고 따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난강통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난강통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전고점 라인 구간대까지 한번 갔다가 갈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량의 어떤 매수세가 한번 유입이 됐었었는데 이슈 자체는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재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단가 자체가 워낙에 높았죠. 그리고 작년도 9월 달에 있었던 고가를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한 다음날에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음봉이 나더라도 단기간 내에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난광이는 그냥 개파락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고 있어요. 이격이 많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빨리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돌파했다가 안착을 해놓고 나서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반등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지라인 구간대가 만원대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단가 대비해서 한 3, 40% 정도까지의 손실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어떤 기법이나 전략들을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칼도 내 손을 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고점 때 돌파를 어설프게 했다. 거의 아니면 딱 맞춰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 시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재반등에 대한 자리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한진칼 되겠습니다. 한진칼은 지금 자리 대비해서 재차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종목이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는 자리예요. 시세가. 게다가 이제 일봉 자리에서는 지지라인 구간대가 한 7만 5천 원쯤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고요. 추가적인 전고점 때까지 상승 이런 거보다는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살짝 한번 올라탔다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뜻밖의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증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동성 회피는 할 수 있겠고 직원도 월급은 줄 수 있겠는데 문제가 지금 비행기가 뜹니까?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재료가 근본적으로 회사한테 좋은 것이냐? 기업이 어려우니까 돈을 받는 건데 지금 매출액이 개선이 될 조짐조차 없잖아요. 여행업종, 카지노, 그 다음에 항공 싹 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 약수익 구간대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또는 본전치기 하고 빠져나온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되겠습니다. 자, 펩트론 이게 지금 난광토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 저항 라인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게 시가 자체가 돌파를 하게 되면 홀딩은 가능하고요. 매물대가 18,000원대 이상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한 18,000원대 이상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구간대는 두텁게 15,500원대 있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고 나오시라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즈비전 되겠습니다. 자, 아이즈비전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은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괜찮기는 한데 탄력이 없을 때는 너무 종목이 지루한 게 흠이에요.
너무 지루한 게. 그래서 시세가 뿜어줄 때만 딱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지금 자리는 정배열 초입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매물소화를 제대로 못했던 상태로서 다시금 장기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구간대는 3,500원 선, 그러니까 이 선이 마지노선인데 여기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밑으로 또 이탈을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 역시나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하공영입니다. 이하공영은 아까 난광토건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슈 자체는 살아있고요. 추가적인 그 이슈화나 재료 부각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뿜어주고 나서 매물 한번 받아치고 지금 지지라인 구간대에 있는 상태인데 지지라인 구간대는 5,100원, 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때 이탈되게 되면은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는 있어요. 게다가 장기평선까지의 자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등락이 좀 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구간대가 고가라인 구간대인데 최근에 주식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자리들 매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급등주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빠른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스캐핑하고 단타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빠르게 수익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오랫동안 들고 간다 이런 흉측한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와중에 이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네모칸 친 자리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3주 정도가량 걸렸습니다. 캔들이 10개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3주 정도가량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느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가격이라도 싸게 사야지 물려있는 상태로서 올라가 봐야 본전 지나가서 갈 때까지 한 달이 걸릴 텐데 과연 이런 매매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떠한 그 주식 투자하는 목적에 부합을 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이하공영이나 난강토건은 이슈는 살아있으니까요. 전고점 돌파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썸바이오. 코썸바이오는 이래저래 뉴스도 많이 있고 현상발탈 뉴스 나와 있고 불성실에다가 상장 페이지 결정, 기업 심사위에서 상장 페이지 결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상장 페이지 여부와 개선 기간 심의할 예정이다.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됐거나 기업 상태가 상당히 좋지는 못한 상태예요. 소재기도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뭔가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작년도 8월달 9월달이면 미중국 분쟁이 한참 활발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올려붙였다가 떨구면서 손절하고 또 끌어올리면서 마지막까지 물량을 처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살아날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막연한 희망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라든지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상태에서 해소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기업이 흑자는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이라든지 기업이 어느 정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방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시고요.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상태이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종목 전망대 시간에서도 삼성전자 51,000원 한 52,0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별 상태는 역별 상태예요. 이게 지금 덜 빠져서 그런 거지 한번 밀려나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춤에 아무리 물 많이 타도 안 될 겁니다. 20억 30억 때려박아도 안 될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돈으로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가 주식에 대한 어떤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간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운 좋게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었을 테지만
더 이상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시장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무조건 약수익 구간대에서라도 챙겨놓고 빠져나온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20%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가격은 별개입니다. 삼성에서 매출액 선방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사이즈가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가겠습니까? 오늘 뭐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은 앞쪽 자리처럼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손절에 나오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버텼던 것이 약간의 의구심으로 변하는 시기이고, 그러한 의심들이 설마 괜찮겠지 하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힘이 빠져서 내려간 속도가 빠르게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못 견디고 손절을 하는데, 차라리 손절을 칠 것 같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3% 안쪽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하시고 시장에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차피 투자에 대한 목적은 수익인 거지. 부동산 30년 들고 있다고 해갖고 거기다 건물 세울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일단은 이 투자에 대한 목적은 수익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솔직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증권주가 잠깐 반짝하긴 했는데요. 다시금 이 역배 상태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음봉이 많죠.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투자자별 모멘텀을 잠깐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가고 개인만 매수를 해줘요. 게다가 투신권이나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쉽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수익을 보기가. 그래서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소폭 나왔을 때 약수 구간대에서라도 매도를 한번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손절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손절을 2, 3%면은 버텨볼만 하니까 버티겠지만은 나중 가서 버티다가 마이너스 20% 30%대에서 손절하지 마십시오.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갈 것 같지,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갖지 마시고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때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가 안전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해외 쪽 매출, 그 다음에 쌓여있는 잉여금 갖고 버티는 거지, 정상적으로 공장 돌리는 기업들도 굉장히 드물고요. IT 업체들 빼고. 게다가 이 증권 업종들 섹터들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종목이 크다 보면은 전체적인 시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반등을 줬었던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동력원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텼던 와중에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었고, 더불어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들이 선방하는 기업들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에 대한 네임밸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교체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되겠습니다. 자, 모비스는 일전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1550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매도에 대한 타이밍 한 템포 지나간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상에서는 한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과 좀 더 길게 이어지는 횡보구간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량 거래량이 한번 분출이 되고 난 뒤로 추가적으로 2,600원, 2,700원대까지 반등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 거두시고요. 익절 라인 구간대 체크 한번 해드리게 되면 익절 라인 구간대는 2,400원대 잡으시면 됩니다. 즉 2,400원대가 터치를 보여주게 되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라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 부품 되겠습니다. 자, 대우 부품 마치 역배열에서 정배열 돌리고 안착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요 패턴이 아까 난광토건 이하공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는 눌려줬다가 갑작스럽게 올라온 특징이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대응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시간 투자만큼을 회수시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작 저항 라인 구간대를 돌파를 못했다. 그 다음에 2420원대 뭐 그렇게 뭐 매수가 위이긴 하지만 오늘자 편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오늘은 타점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한 거밖에 안 되고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2,500원대 이상에서 시가가 형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한데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더 2,200원대까지 한번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에 대한 방식과 타입을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대응 전략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이 나쁘지도 않을 때도 이 정도면은 장이 하락하면은 어떡합니까? 다 손실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역시나 약수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자, 그 다음에 벽산. 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패턴이 좀 비슷한데 그런 자리들이 원래는 좀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벽산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난강토건 이하공역 그 다음에 벽산 이게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순하게 놓고 생각해서 900원대까지 찍고 왔던 게 1800원 찍었으면 더블로 왔잖아요. 응? 더블로 왔단 말이에요. 더블로 왔으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량은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1400원대입니다. 1400원대까지는 기다려야 다시금 재반등이 나오는데 근데 재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돌파했다가 안착을 하고 다시금 뚫어주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대량의 이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앞쪽이나 아니면 물려있던 분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나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매수 기세가 죽어버려서 탄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 매도 타점을 좀 잡아놓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지금 하고 계신 매매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원래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런 자리에서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첫 번째로 차트를 먼저 보기 이전에 재료를 좀 봤었어야 됐고 재료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재료는 살아있대 근실내로 갈 수 있느냐 그 시간 투자만큼의 주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면 나는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역시나 반등 주게 되면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되 여유있게 한 1800원대 이상까지는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사는 등락이 좀 심하더라도 힘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 투자 한번 해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좀 있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단가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종목을 미리 뽑아놓고 하는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장중에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멈춰진 상태에서 종목 분석을 해버리게 되면 장중에 매매에 대한 타점이라든지 자꾸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종목이 좋게만 보이고 빠지더라도 대응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전망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14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재차 올라가게 되면은 18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잡아 드릴 텐데 솔직히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예, 완벽한 정배열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다. 보령제약도 마찬가지 비슷한 자리입니다.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지금 시장에 정배열인 종목들도 많아요. NHN, 뭐 KCP, 네이버 다 이런 자리들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내려와서 눌려주게 되면 공략 들어갈 볼만 합니다. 이제 막 올라왔던 종목들이라서. 근데 지금 역배열 상태는 수급 자체가 말 그대로 매도에 대한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음봉자리 났던 자리가 여긴데 뭐 재료도 많고 이슈도 많죠. 근데 그런 종목 그런 게 없는 종목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차라리
장대 항목 하나 뿜어주고 그 다음날이나 해서 일주일 안쪽으로 편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완벽한 정배열이 확인되고 눈으로. 그러고 나서 해도 상관없다. 너무 선취를 해버리게 되면 확인되지도 않은 자리일 뿐더러 보령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정배열에서 깨져서 역배열 상태에서 저항받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격적인 매력이나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손실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수익권 역시나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라 이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KG 모빌리언스 되겠습니다. 자, 한 3배 정도가량 올라갔죠. 주가는 다 왔고요.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000원대까지 보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현재 위치가 여긴 것을 감안했을 때 다음 달까지는 그 차익 실현성 매물을 좀 받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서 과거에도 올라갔을 때 추세를 탄다라고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가량은 등락 크게 보여줬다가 다시금 또 치고 올라간 자리가 나왔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쉴 때 확실하게 쉬니까 차라리 주가를 싸게 살려고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7,000원대 7,200원대 이런 자리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했던 구간대 자체가 거래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그러면 팔 사람들은 팔았다는 얘기가 되고 살 사람들이 더욱더 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캔들이 양봉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에 대한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 대부분이 수익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7,000원에 샀든 3,000원대 샀든 이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을 보여주겠죠? 근데 지금 매매하시는 단가 위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당장에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많이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올라갈 종목도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락할 종목도 눈에 보이긴 하는데 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죠.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릴만 합니다. 종목에 대한 어떤 가치나 투자 수익을 원한다고 하면은 삼성그룹주는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안정성 측면 주가라는 게 안정적으로 물리려고 주식합니까? 안정적으로 물리면 마음이 편해요? 가장 마음이 편한 건요, 수익 내는 게 가장 마음 편한 거예요. 차라리 저는 동전주 갖고 수익 내겠습니다. 결과가 삼성전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실권이다. 동전주 가지고 수익 냈다. 당연히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게 목표죠. 안전하게 물리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많이 사셔가지고 자제분들께 물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다만 어쨌거나 돈이 되는 걸 남겨놔야지. 자제분들한테 건물을 물려줬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다. 근데 세금을 110억 내래요. 누가 받겠습니까? 그쵸? 어쨌거나 투자에 대한 목적은 수익을 원하는 것이지 내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고점대를 찍고 나서 지금 다시금 비명을 지를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 고점대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함부로 편입하지 말고요. 시장 하락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생각보다. 3월달 장 보셨죠? 그 정도 수준 속도로 빠질 거예요. 전에는 그나마 기관 쪽에서 받아줬으니까 그 정도였었지 개인들만 이루어졌던 코스닥 시장 보세요. 하루에 7% 8%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또 그런 시장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자리에 대해서는 전략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제가 또 어렌지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나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상한라이더 어플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결과를 저는 결과적으로만 놓고 따지고 싶지만 사실 52주 신고가 종목 거의 꼭지에서 사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저도 어떤 전략을 드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 잘 감안하셔가지고요. 일단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내일도 대박입니다. 고맙습니다.